프리미어 프로라고 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PR이라고 해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2021 버전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엔 버전이 다르면 조금 안 맞아지긴 하는데, 제가 이 버전은 확인을 해봤는데 2021로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21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게 계정을 아마 받아 놓으셨으면 이제 그 구독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제일 최신 버전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선은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2를 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리미어 프로 진행하기 전에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조금 잊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영상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영상 기획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상 기획 단계는 영상을 내가 무슨 의도로 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안 되면은 뒤에 게 다 망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계이고 제일 시간이 오래되는 단계가 이 기획 단계입니다. 제가 예로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4학년 이제 졸업 영화를 만드는데 1년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1년간 동안에서 반년을 기획 단계로 잡았었거든요. 나머지 촬영 단계는 한 15일에서 20일, 그 다음에 편집은 이제 뭐 한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상영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그만큼 6개월이라는 기간 제일 큰 기간이잖아요. 거기 비중에서 그만큼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생 시절이었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매번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진짜 한 4, 50번 이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풀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잘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하는 형태가 이제 연출자, 제작자에 대한 형태가 지금 하고 계시는 형태인데, 연출자, 제작자들은 이제 영상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모든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100%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회의를 거쳐가지고 촬영팀, 조명팀, 미술팀, 음향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머릿속엔 이런 애가 있는데 너희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맞고 있니? 이런 걸 계속 회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촬영도 그대로 따라가주고요. 미술도 그대로 따라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여기 안에서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 프리프로덕션이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촬영 단계입니다. 촬영 단계는 이제 그냥 카메라 가지고 그냥 찍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던 1일 촬영표라고 있어요. 매일마다 쓰는 촬영표가 있는데, 그 촬영표에서 오늘 하루는 몇 씬에 몇 컷을 찍을 거다라는 거를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조명은 어떤 식으로 조명을 걸 것인지, 그 다음에 음향은 어떻게 음향을 넣어줄 것인지, 추가로 어떤 음향을 더 준비를 할 것인지, 미술은 어떠한 배경이 준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배우가 어떠한 의상을 입고 어떠한 분장을 해야 되는지 등등등이 필요한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북을 쓰는 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요거는 오케이 컷이다, 이거는 NG 컷이다 체크를 일일이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넘어가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스크립북을 하나 두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패스한 것들 먼저 따로 추려내요. 추려내고 거기에 맞춰서 순서 맞춰 넣고요. 내가 막상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카메라로 보는 형태랑 그 다음에 이 컴퓨터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보는 형태랑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상 얘가 오케이였는데 생각보다 얘가 마음에 안 드네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NG컷에서 끌어당겨서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오케이를 한 번만에 했어요. 그렇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실질적으로 촬영하실 때는 이거 되게 마음에 잘 들게 나왔다 해서 오케이 하고 바로 다음 씬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해서 총 3번을 오케이가 나올 때, 오케이가 됐어도 3번은 더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와줘야 내가 실제로 편집을 했을 때 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추가로 더 찍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컷 편집부터 시작을 해서 색 보정,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CG, 후반 작업까지 다 해서 VFX까지 싹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상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총 4가지의 단계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고요. 프리 프로덕션에서 지금 보여지는 얘가 1일 촬영표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몇 씬 몇 컷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각각의 부서 촬영, 미술, 음향 이런 애들이 각각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할 것인지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전화번호, 직통번호를 해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하는 형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사실상 다른 이제 제작팀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배우랑 연출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보니까 대본이 필요하다 보니 배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연출은 흐름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 촬영, 미술 이런 제작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스토리보드란에만 있어도 충분히 각각의 팀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체크를 해요. 배우들은 얘가 필요해요. 근데 제작 각각의 팀들은 얘네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팀들이 여기 있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쵸? 여기에서 각각의 팀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기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료 수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나는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기계를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자료조사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조사 중에서도 제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게끔 써놨는데 기본 서칭하는 자료조사도 필요하고요. 사진 및 기록조사는 인터넷에서 이제 뉴스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도 실질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가 있다면은 어떻게 유용할 것 같냐, 어느 사람들이 더 선호할 것 같으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쓸 사람들, 그 다음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다 이러면 이거 남성들이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쵸? 여성들을 대상으로 쓰는데 여성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색깔을 좀 더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서칭을 다 하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고 이제 올려놓은 이 립스틱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을 선호하는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제작을 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모든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기획서 안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나 요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기획서에서 다시 올라가요. 자료 수집으로. 해서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확인해서 제작 기획서를 다시 제출해요. 이때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시놉시스 시나리오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줄거리가 되는 거겠죠. 줄거리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세하게 작성이 된다면은 이걸 다시 또 제출을 해요. 클라이언트한테. 근데 우리 이 내용 별로야 하면은 다시 제작 기획서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시 정리를 싹 다 합니다. 하고 다시 시놉시스 시나리오로 넘어가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맞냐 했을 때 오케이 됐다. 그러면 콘티로 넘어가요.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넘어가야 돼요. 왔다 갔다가 계속 하고 클라이언트가 다 완성이 됐다. 충분하다. 라고 해서 기획이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정말로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정말 길어지는데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황 공유를 정말 세세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중간중간마다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촬영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그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클라이언트가 막상 그렇게 하자 해놓고 별론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막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쵸? 다시 기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파트별로 이제 콘티를 보면서 우리가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콘티를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이제 대본을 같이 봐야 되는 애가 배우예요. 배우는 콘티북도 같이 봐야 되고요. 대본북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카메라가 어디 위치에 나를 촬영할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콘티도 봐야 되고 대본도 같이 보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거랑 똑같이 봐야 되는 애가 연출입니다. 연출에서 오케이나 NG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주는 이제 감독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 감독이 이제 모든 관리를 합니다. 이때 연출은 다른 거는 다 신경 안 쓰고 딱 영상만 봐요. 영상만 보고 다른 주변의 상황들은 체크를 안 하거든요. 딱 요것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가지고 맞다 아니다만 계속 체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연출부고요. 그 다음에 촬영은 연출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출만 보면서 연출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얘기를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달리를 깔아라 달리 깔아줘야 되고요. 지미집 켜라 지미집 켜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 최소 한 컷당 3개 이상은 촬영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놨잖아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자, 편집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3개 이상은 꼭 촬영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도 똑같이 연출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출이 야 카메라 걸린다 하면은 바로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감이 이 색감이 아닌데 조금만 더 노란기를 줘 하면은 더 노란기를 줘야 되고요. 등등등을 맞춰가지고 얘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미술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때 들어가는 모든 배경, 소품, 메이크업, 의상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팀입니다. 미술팀은 초반부터 바쁘고요. 촬영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촬영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체크할 거는 크게 없잖아요. 만약에 촬영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만 대체만 해주는 형태라서 초반에 조금 바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연출은 제가 아까 전에 딱 영상만 본다 했잖아요. 딱 그 상황만 보는데 제작은 그 외의 것들을 다 상황을 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오토바이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금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제작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연출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나오는 쪽은 제작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전적인 것도 분명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결과적으로 하나를 제작해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연출이 이제 힘이 좀 더 센 형태인데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업적인 형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제작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작팀이 그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하다 보니 제작팀이 조금 파워가 더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들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앵글, 컷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준 것은 샷입니다. 샷인데요. 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놓은 여기 써놨네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배우의 눈만, 코만, 입만, 손만 이런 식으로 한 부위만 촬영하는 형태고요. 뭔가의 이 배우의 감정선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쓰는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입니다. 그게 이렇게 눈 파란 색깔만 제가 해놨죠. 클로즈업은 얼굴을 딱 보여주는 형태인데 표정을 최대한 배우가 잘 살려서 보여주고자 할 때 그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보다 클로즈업을 많이 쓰나 모르겠네요. 클로즈업을 쓸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점점점 줌인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클로즈업을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클로즈업이 갑자기 뚝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얘가 딱 나타나는 형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정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바스트 샷과 웨이스트 샷인데요. 바스트 샷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나오는 샷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의 대화하는 장면이나 이런 때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웨이스트 샷은 허리나 아니면 엉덩이까지 촬영을 하고 상반신을 강조할 때 우리가 바스트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샷은 이제 무릎까지 오는 샷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으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도 살짝 보여주면서 인물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샷이 니샷입니다. 풀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나오는 샷으로 인물이 어떤 의상을 입고 있고 어떠한 소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이 풀샷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롱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촬영을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롱샷이 없죠. 네, 풀샷과 롱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내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실외로 나가서 배경을 조금 더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쓰고요. 롱샷 같은 경우에는 상황 설정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누가 걸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상황일 때 뭐 이런 상황 설정을 이제 보여주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인물은 정말 개미처럼 작게 만들어 놓고 배경을 완전히 크게 딱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배경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을 중심이 아니라 배경이 중심이라서 어느 공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익스트림 롱샷 뜻으로 어떤 공간에 라는 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풀샷으로 사람이 걸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앵글입니다. 앵글 같은 경우에는 로우 앵글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바라보는 앵글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건물이라던가 뭔가 나무라던가 이런 웅장함을 조금 표현하게끔 한다던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자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높은 건물이나 이런 높은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이 촬영할 때 밑에서 위로 탁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앵글을 잡아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이제 그 분위기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조금 차이를 두고자 할 때 이렇게 앵글들을 다양하게 쓰고는 있는데요. 이제 약간 웅장하고 조금 위대해 보이게끔 하겠다 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런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웜즈 아이 뷰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바라본다 해가지고 거의 극단적으로 갖다 누워가지고 찍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렇게 찍는다면 웜즈 아이 뷰는 그냥 갖다 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는 형태예요. 거의 그냥 완전 밑에 바닥에 우리가 누워서 완전 갖다 붙여가지고 찍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갖다 붙여서 찍었죠. 아까 나무 형태는 얘도 사실 웜즈 아이 뷰인데 요런 형태는 이제 로우 앵글이에요. 로우 앵글인데 거의 그냥 붙여가지고 완전히 들어 누워서 그냥 찍는 형태를 웜즈 아이 뷰라고 하고요. 얘 반대로 되는 애가 버드 아이 뷰라고 해서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드론 뷰 같은 애들이 버드 아이 뷰라고 해서 거의 하늘 위에서 그냥 찍는 형태를 버드 아이 뷰라고 합니다. 둘 다 극단적으로 찍는 형태고요. 아까 로우 앵글처럼 반대로 하이 앵글이라고 있는데 하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개체와 배경을 한꺼번에 보여주게끔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배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평 앵글보다는 이렇게 하이 앵글이나 아니면은 로우 앵글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 하이 앵글은 조금 부드럽게 보이고자 할 때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을 하고요.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웅장해 보이게끔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했던 게 수평 앵글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앵글입니다. 수평 앵글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가장 편안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편안하게 느낌을 주고자 할 텐데 약간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앵글을 움직여주면서 무빙이 들어가주면 조금 더 덜 심심해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해볼 거고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르고 붙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라서 우리가 순서에 맞춰가지고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효과들 조금씩 넣어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색 보정 들어가서 후반 보정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올려둔 사양이고요. 윈도우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맥도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같이 올려놨는데 이 PPT는 제가 같이 올려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프리미어 프로는 새로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로 그동안 만들었던 거랑 다르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프로젝트 라네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퀀스 라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장해서 나오는 파일 형태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퀀스는 영상으로 추출하고자 할 때 나오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시퀀스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할 땐
Ctrl Alt N을 누르거나 파일에서 U의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딱 나타났으면 이거는 닫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Ctrl Alt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어디로 나타났지? 그러면 Ctrl Alt N으로 새 프로젝트가 나타났을 거고요. 혹시 죄송한데 자, 여기서 네임 같은 경우에 하나씩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일단은 New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새로 만들기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프로젝트, 또 하나는 시퀀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든 애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름은 여기서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1일차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영문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 영문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한글로 되어 있으면 효과가 깨져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실 때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 제작자가 원래 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 이름도 되게 요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문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1일차로 저는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로케이션에서 경로입니다. 경로에 있는 부분은 브라우즈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저장 경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프로젝트가 우리 그 경로 안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인데요. 제너럴 부분은 이제 일반이란 부분이고요. 스크래치 디스크는 말 그대로 스크래치 디스크를 얘기하고요. 인제스트 세팅은 인제스트라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라서 얘는 빼고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제너럴 부분은 일단 어떤 애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설정할 것인지 잡아주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에서 제일 첫 번째 비디오 렌더링 앤 플레이백이라는 애는 뭐냐면 렌더링이나 이제 실행을 했을 때에 대한 화면을 어떤 엔진으로 틀어가지고 실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렌더러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GPU라고 되어 있는 이 쿠다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그래픽을 가지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하는 이제 하드웨어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only라고 되어 있는 애는 소프트웨어로 설정하겠다 인데 우리는 요거보다는 이 쿠다라고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로 설정하겠다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쿠다라고 뒤에 있는 애 요걸로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디오 부분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길이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임 코드, 두 번째는 fit frame 16mm라고 되어 있는 애, 세 번째는 fit frames 35mm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frames 이렇게 총 4가지로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타임 코드라는 애는 영상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표시하는 기본 설정 값입니다. 우리는 타임 코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임 코드의 시간의 단위로 한다는 애는 몇 시, 몇 분, 몇 초, 몇 프레임까지 나타난 형태로 총 4개로 공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프레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촬영했을 때 프레임즈 있죠?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요. 촬영할 때 우리가 1920에 1080에 30프레임으로 하세요. 뭐 1920에 1080에 60프레임으로 하세요 했던 애들 있죠? 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애가
1920에 1080에 30프레임즈라고 해서 FHD 사이즈로 영상을 촬영할 텐데 30프레임즈라는 애가 뭐냐면 1초당 30장의 사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당 30장의 사진이 따다다다닥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게 뭐죠? 슬로우 모션. 걔는 240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트 프레임즈 16, 피트 프레임즈 35 되어 있는 애는 뭐냐면 16mm 필름으로 촬영했던 프레임은 조금 프레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그 다음에 35mm 필름으로 촬영했을 때에 대한 프레임 기준 마지막은 프레임을 표시하는 애인데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당 30프레임 있죠. 걔를 보여주고자 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는 이제 오디오의 표시 방식을 설정할 때 나오는 애인데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샘플즈, 밀리세컨드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애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오디오 샘플즈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에 맞춰서 시, 분, 초, 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오디오 설정 값이고요. 밀리세컨드는 시, 분, 초 외에 1000분의 1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나오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타임코드의 오디오 샘플즈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캡처는 이제 캡처 포맷인데요. 얘도 캡처 기계가 있어야지 HDV랑 DV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세팅값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대로 항상 OK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조그만 창이 아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얘는 뭐냐면 오디오 하드웨어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드웨어를 킬 거냐 요 확인을 저는 yes를 누르면 이제 preference라는 환경 설정 값에서 다시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no 하면은 사운드 없이 오디오 하드웨어 없이 작업이 진행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디오 하드웨어 없이 진행하는 no를 체크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어 자막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저는 저렇게는 안 뜨는. 자,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화면이 나타났으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위에 이 부분은 메뉴입니다. 메뉴이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 화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디팅이라는 화면 구성으로 설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에디팅 눌러볼게요. 혹시 얘가 없으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면 똑같이 있습니다. 에디팅. 자, 얘는 내가 넣고 싶은 패널들을 이 윈도우라는 메뉴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윈도우라는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패널들을 설정을 해놓고 배치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등록하냐면 Save as New Workspace라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Save as New Workspace 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걸로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 그러니까 프로젝트 안에 시퀀스를 만드는데 걔는 일반적으로 하는 컨트롤 N을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New Sequence라고 해서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시퀀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촬영했던 영상의 화면에 맞춰서 사이즈와 그 프레임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시퀀스 프리셋에서 아무거나 눌러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줘야 여기 세팅이라는 탭이 새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눌러지지 않은 상태면요. 이렇게 세팅이라는 애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쪽에 아무거나 눌러놔야 이렇게 세팅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텐데요. 통일시킬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커스텀 메뉴일 거. 우리가 직접 설정한 애로 바꿀 겁니다. 커스텀이라는 애로. 자, 그 다음에 타임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애는 저희가 촬영했던 그 프레임즈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60프레임으로 하셨던 분들은 60프레임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커스텀에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요. 저는 비디오 세팅은 1920에 1080 해서 16:9로 나와줘야 되는데 혹시나 나는 16:9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라는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는 픽셀의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픽셀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배웠었죠. 제일 크게 확대하면 네모네모 나오던 걔가 픽셀이었습니다. 걔를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저 커스텀이 없는 것 같은데. 맨 위로 올려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맨 위에. 맨 위에. 30프레임이랑 60프레임이랑 섞여서 촬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30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 60프레임은 장수가 많아서 우리가 30프레임으로 설정해놔도 문제가 없는데 30프레임을 60프레임짜리로 하면은 뚝뚝 끊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픽셀은 이제 스퀘어 픽셀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애. 필드는 노필드로 할 건데요. 얘는 주사율이라는 애입니다. 화면을 이제 주사하는 방식인데 옛날에 보면 주사 방식이라고 해서 다르게 우리가 설정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까만 색깔 줄처럼 뚝뚝뚝 끊어지던 옛날 TV 같은 데 보면 뚝뚝뚝 이렇게 끊어지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주사 방식에 따라서 얘가 안 맞으면 약간 뚝뚝 끊기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형태인데 옛날 거에는 이제 주사율이 따로 설정이 했었어요. 이제 근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뀌면서 주사율이 없이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는 애로 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은 타임라인에 표시되는 시간 정보. 이거는 타임코드로 설정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에는 이제 주파수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48,000Hz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맷은 오디오 샘플즈 예전에 있던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일단 여기 있는 설정하는 값들은 우리가 나중에 추출할 때 또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대로 OK 그냥 눌러줄 건데요. 시퀀스 1은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는 이거 그대로 계속 저장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세이브 프리셋이라는 애를 눌러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프리셋으로 Full HD 사이즈라고 해서 저는 저장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Full HD 사이즈. 여기 안에는 뭐 설명하는 내용들 써도 돼요. 1920에
1080에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대로 OK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이걸 일일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저는 FHD 사이즈에 1920에 1080 30프레임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